안녕하세요. 경화여고 예비 고1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경화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유튜브에서는 세계 최강 국어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인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거를 준비하고 오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찍어드리려고 이제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중학교 때 내신이 160, 180, 190, 100 관계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 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생활은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고 온 학생들은 굉장히 고등학교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온 학생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특히 좀 실천, 꾸준함 이번 겨울방학 때 부탁드려요. 자, 그럼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 여러분 많이 몰아치기, 흔히 말하는 벼락치기 했죠. 이런 방식 이제 안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일단 범위가 많고요. 수업 때 알려준 것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 그리고 기초 개념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고등학교 공부 어떻게 하는지 살짝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요. 일단 개념 학습부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학, 흔히 말하는 이제 시, 소설, 뭐 고전문화, 그다음에 뭐 문법, 독서,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다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들을 공부할 때 다 똑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를 공부할 때는 그 안에 말하는 화자, 상황, 정서와 태도 같은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인물의 심리, 그러니까 인물이 말할 때 이거 어떤 심리에서 했을까, 왜 싸웠을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소재라는 것들은 어떠한 소재가 나왔을 때 그거의 상징성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예측하고 상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문제를 푸시면 이거는 해결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고전문학, 고전 어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읽을 줄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여쁘다, 시어디어, 삼기다, 끼우다, 말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차라리 시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라,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뭘 낀다라는 거죠. 다 끼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끼우다는 꺼리다라는 뜻이고, 시어디어는 죽다, 사라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나왔을 때 읽을 줄 모르면 당연히 뜻도 모를 것이고 문제는 당연히 못 풀겠죠. 그래서 이런 어휘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고전문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앞으로 익혀가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고등학교 문제 형식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단순 질문 형태가 아니라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런 형태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신사고 국어 교과서를 쓰시게 돼요. 1학년들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습서식으로 나온 평가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쉬운 문제들만 늘어져 있거든요. 그거 다 풀었다고 공부 다 했다 생각하면 폭망해요. 큰일 나요. 그리고 수업 때 배우지 않은 부분들을 보기에 주어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은 본문에 준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배우지 않았던 작품들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업 때 했던 것만 철저하게 막 달달달달 외우시면 70도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스스로 학습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세 번째 같이 연계하는 건데, 모의고사 기출문제라는 게 이제 수능을 흉내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 흔히 말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도 그 선지들을 그대로 따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선지들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선지라고 하는 건 1, 2, 3, 4, 5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에 있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뭘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시에서 여기 있네. 이걸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딱 보자마자 지금 노란색 부분 보이세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바로 줄치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은 되게 길게 돼 있지만 결국은 의태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독백, 대화, 점층, 역동성, 변화 과정, 시간의 흐름, 이게 포인트라는 걸 딱 집어내시고, 이게 사실은 이런 시예요. 가번은 김남주의 설목, 나번은 김광섭의 겨울날인데,
이런 시들을 보고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내용들을 바로 집어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의태어 사용하고, 의태어가 뭐죠?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음성상징어라고도 해요. 그때 시를 보시면 여기 보니까 가번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나번은 뭐 뱅뱅, 뱅뱅뱅 뭐 이런 거 어정어정, 왈칵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말들 우리가 처벌하고 해요. 침을 질 흘린다고 안 하고 질질 흘린다고 하죠. 거북이가 엉금 기어간다고 하지 않고 엉금엉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중첩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의태어, 의성어 같이 해서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가에는 없지만 나에는 있네. 따라서 의태어 가와 달리 나에는 있다. 맞다. 답은 1번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자, 이런 문제 형식을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 모의고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시만 달라지는 거고 선지는 그대로 따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다음 네 번째요. 그럼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인강이 있는 문제집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대표적인 게 EBS 문제집인데 EBS 문제집은 다 대부분이 인강이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찍거든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강의는 EBS 개념의 나비 효과라고 윤혜정 선생님이 강의하신 게 있거든요. 고1 학생들 보고 오면 굉장히 좋은 강의 있어요. 고3들도 수능 보기 전에 직접 봐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EBS 올림포스 문제집이 있는데 이따 뒤에 문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이거 고1 거가 있으니까 문제 사서 풀어보세요. 사설인강도 괜찮고요. 마더텅이라고 까만색 문제집 요거는 이제 사실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이 출판사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마더텅에서 나온 거는 문제는 요만큼인데 해설이 이만큼이 돼요. 그러니까 인강은 없지만 해설이 자세해서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추천드리는 문제집 중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여러분이 1학년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뭐가 있을 거냐면 문학과 문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나 다른 건 못하더라도 무조건 문학과 문법은 이번 겨울 때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번 여러분 그 내년에 1학기 그 국어 준비할 때 교과서는 신사고 국어고요. 부교재로 EBS 올림포스 국어 아까 문제 보여드린다 말씀드렸죠? 이런 거예요. 이게 올림포스 국어 부교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기출문제집이라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올림포스 기출문제집 얘기하는 건데 요 두 권 사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특히 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제집이니까 사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 이제 시험 범위 보여드릴 거거든요. 시험 범위는 좀 변경될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보시면 교과서는 1에서 3단원까지, 3단원 2부분까지예요. 다음에 EBS 교재, 올림포스에서 1과 3문단까지. 그러니까 교과서와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출제되는 거예요. 따로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형식, 그러니까 요 안에 보면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거든요. 거기가 얘네랑 연계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오시고 문제는 수능용어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좋은데 아까 그 강의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유튜브를 작년부터 개설을 해서 선생님이 이제 경화여고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찍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조인수 선생님 이름이에요. 아니면 세계 최강 국어라고 치시면 이렇게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이렇게 떠요. 필요한 것들 엑기스만 뽑아서 또 강의를 선생님의 지혜까지 더해서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하나씩 들어볼 수 있으면 다 들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국어 공부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실천입니다. 듣기만 하고 좋은 얘기 들었어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꼭 꾸준하게 이번 겨울방학 실천해 주시고 겨울방학 때 이 작업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이 국어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국어를 잘하시면 영어도 수학도 잘할 수 있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거든요. 흔히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애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 그게 국어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그만큼 모든 과목의 기초 과목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 때 열심히 준비하시고 내년에 경화여고 오셔서 선생님 얼굴 보고 선생님이랑 반갑게 여러분은 언제 선생님 얼굴 봤을 거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선생님이 맛있는 거 드리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실천하고 오시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학교에서 봬요. 안녕.